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세 번에 걸친 베이이 전쟁과 갈리아인의 침입. 세 번의 베이이 전쟁. 베이이 전쟁은 고대 로마인과 에트루리아인 사이의 전쟁으로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인 베이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라서 붙여진 이름인데, 베이이는 로마의 동북부 티베리스강 북쪽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곳은 로마보다 강성한 국력을 자랑해 줄곧 로마의 강적이 되어 왔는데, 왕정 시대 때 툴루스와 앙쿠스부터 거만한 타르퀴니우스도 베이이와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베이이는 피데나이를 거점으로 로마 변두리의 농지와 목축지에서 소란을 피워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났는데, 로마 대군이 출동하면 잠시 후퇴했다 철수하면 튀어나와 약을 올렸습니다. 당시 로마의 외적은 베이이뿐만이 아니라 아이퀴인과 볼스키인, 사비니인까지 있어 베이이를 토벌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파비우스가 인력과 재정을 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전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초기 베이이와의 전쟁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두고 피데나이를 되찾았으나, 얼마 후 베이이의 매복 공격으로 전군이 몰살당하고 그의 집안에는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어린 남자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후 로마 집정관 코수스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피데나이로 쳐들어가 마침내 베이이 왕의 목숨을 끊어놓았고, 그 후로 두 나라는 20여 년간 전쟁 없는 평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5년 로마는 오랜 숙적의 숨통을 철저히 끊어놓기 위한 제3차 베이이 전쟁을 개시했는데, 이 전쟁은 세계 정복의 대업을 향한 로마의 결연한 첫걸음으로 역사에 남은 사건입니다. 제3차 베이이 전쟁은 로마와 베이이 모두에게 힘겨운 싸움이었는데, 로마 대군은 무려 기원전 405년부터 기원전 396년까지 10년 동안 베이이를 포위한 후에야 베이이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카밀루스의 승리. 베이이는 성벽을 높이 쌓아 보루를 방어하고 무기와 탄약, 군량을 넉넉히 저장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 로마 군대는 보통 봄에 출정하고 겨울에 회군하여 휴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황량한 들판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어서 평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10년 동안 총사령관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베이이의 방어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병역을 의무로 규정하여 군인에게 봉급을 주지 않던 로마도 이번 전쟁 중에는 봉급을 지급했을 정도인데, 전쟁 시작 10년째인 기원전 396년에 원로원은 카밀루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카밀루스는 먼저 팔리스카인을 정복한 후에 베이이 공격에 가담했는데, 그는 베이이가 지하 공격에 유리한 지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베이이의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이 완성되자 카밀루스는 성 밖에서 공격해 들어가며 적군을 안으로 유인했고, 그때 로마군은 지하 땅굴을 따라 성 안으로 몰래 잠입해 안팎으로 공격을 해서 베이이는 결국 로마군에 함락되었습니다. 베이이가 함락되자 로마군은 민간인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들은 노예로 팔렸는데, 이 광경을 보던 카밀루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유피테르 신이시여,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다른 모든 신이시여, 로마군이 원수의 도시를 짓밟는 것은 욕심이 아닌 대의명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 승리의 대가를 원하신다면 로마와 로마 군대를 놔두시고 작은 벌이라도 오직 제게 내리소서. 세 번의 베이이 전쟁에서 로마는 시련을 이기고 최후의 값진 승리를 거두었는데, 로마는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비옥한 영토를 확보하여 전쟁으로 소모한 만큼 보상을 받았습니다. 전리품과 토지를 궁핍한 시민에게 나눠주자 로마 공화정 내 평민과 귀족 사이의 갈등도 완화되었고, 로마의 영토는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북방의 강적을 싹쓸이하고 에트루리아인이 2번 다시는 길을 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압했는데, 로마의 적의를 품고 있던 라틴 도시에도 충분히 위협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로마군은 실전에 단련되어 군사력도 예전과 달리 향상되었고, 라틴의 여러 나라와 연합전을 펼쳐 동부산지의 아이퀴인, 헤르니키인, 사비니인, 볼스키인과의 전쟁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알리아의 날의 유래.
대략 기원전 7세기 중엽 동유럽에는 보헤미아와 바바리아 일대에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알프스 산을 넘어 북이탈리아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켈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켈트인은 계속 북이탈리아로 들어와 포강 유역의 넓은 옥토를 차지했는데 당시 이탈리아 북부에는 거주민이 거의 없어 에트루리아인 식민지만으론 당할 수 없어 에트루리아 본토로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북이탈리아는 켈트인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로마인은 켈트인을 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 지역을 남쪽 갈리아 키살피나라 불렀습니다. 기원전 390년 갈리아인의 왕 브렌누스가 에트루리아를 지나 클루시움까지 쳐들어왔는데 갈리아인의 갑작스런 공격에 클루시움은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로원은 귀족 파비우스 가문의 세 사람을 대사로 파견해 중재를 맡지만 브렌누스 왕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고 로마 대사들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클루시움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반격할 것을 격려했는데 전투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갈리아인이 클루시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한 로마 대사를 발견하고는 그를 생포했습니다. 당시 나라의 대사가 참전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 브렌누스 왕은 격분하여 당장 포위를 풀고 로마로 진군할 채비를 했고 사람을 보내 대사의 잘못을 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로원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의무를 저버린 대사를 고소하려 했지만 대중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 세우며 호민관으로 선출했는데 소식을 들은 브렌누스는 로마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갈리아인은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 로마에서 약 18km 떨어진 알리아 강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로마군은 갈리아군에게 대패하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인은 이날을 로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 여겨 알리아의 날로 정했는데 갈리아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로마로 직진해 카피톨리움 언덕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약탈과 학살을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당시 브렌누스 군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누구 하나 저항하는 병사가 없었고 로마의 신전에는 성인들만이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일찍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집정관이며 일부는 제사장으로 그들은 차마 로마를 버릴 수가 없어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고 대제사장 파비우스의 주도 아래 함께 죽기로 맹세했습니다. 카피톨리움의 포위. 카피톨리움 포위 공격은 7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갈리아인은 군량이 다 떨어져 가자 군대를 여러 팀으로 나눠 로마 주위 지역까지 깡그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중 소수 정예 부대는 아르데아로 쳐들어갔는데 베이 전투의 영웅 카밀루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 아르데아에 머물고 있어 카밀루스는 아르데아인을 설득해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르데아 외곽에 주둔한 갈리아인은 승리감에 젖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정보를 입수한 카밀루스는 한밤중에 갈리아군 진영으로 쳐들어가 갈리아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갈리아군은 겨우 몇 명만이 목숨을 건져 달아났고 소문은 금세 퍼져나가 알리아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카밀루스 군대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망령자 신분인 카밀루스는 먼저 원로원의 허락을 받길 원해서 카피톨리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폰티우스가 로마 밖 아르데아의 상황을 원로원에 알렸습니다. 그는 지금 유일하게 병사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카밀루스뿐이라고 말했고 원로원은 의논 끝에 카밀루스를 독재관에 임명해 카밀루스는 두 번째로 독재관에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선두에 나서 군대를 이끌자 많은 동맹국 군사들이 그의 군대에 동참했는데 갈리아군은 폰티우스가 카피톨리움에 잠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야간에 절벽을 타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가 오르자마자 유피테르 신전에 있던 거위들이 꽥꽥거리고 울면서 로마 수비대의 잠을 깨워준 덕분에 수비대는 큰 피해 없이 갈리아군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갈리아군에 계속해서 위기가 닥쳤는데 군수물자가 바닥났지만 카밀루스가 두려워 약탈은 꿈도 꾸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로마인의 상황도 열악한 갈리아군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갈리아군의 포위로 오래 굶주린 데다 사방이 외부와 단절되어 카밀루스의 소식조차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갈리아군은 로마의 황금 1000 로마 파운드를 받고 로마에서 떠나기로 합의했는데
저울에 금을 다는 동안 브렌누스가 몰래 저울판을 움직여 황금과 추의 균형을 일부러 깨뜨려 놓았습니다. 로마인들이 브렌누스에게 항의하자 그는 비웃음을 띠며 보검과 허리띠를 저울에 올려놓았는데 당시 천부장인 술피키우스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패자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과 갈리아인이 한참 금의 무게를 달 때 카밀루스의 군대가 카피톨리움에 나타났는데 카밀루스는 정예병과 함께 폐허가 되어 버린 로마의 중심지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울 위에 놓인 황금을 가로채며 갈리아인에게 로마인은 황금을 바치면서까지 목숨을 지킬 생각이 없다. 황금 대신 쇠를 가져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은 브렌누스의 심기를 건드렸고 두 나라는 바로 육박전을 벌였지만 사방이 폐허로 변해 전투 대형을 갖추기 어렵자 브렌누스는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다음 날 카밀루스가 갈리아군 진영을 공격하면서 두 나라의 전쟁에는 다시금 불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갈리아군이 로마군을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갈리아인은 첫 번째 로마 침입을 시도한 날로부터 13년 뒤 다시 로마를 공격했으나 이번에도 카밀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갈리아인은 몇 번 남이탈리아로 진입하면서 로마를 비켜갔고 로마는 철저하게 방어해 더 이상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갈리아인은 후에 북이탈리아에 정착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주요 불악인 제노니아가 로마인과 평화협정을 맺었고 갈리아 키살피나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가 로마의 속주가 될 때까지 두 나라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아 나르보넨시스는 중심지인 나르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속주를 뜻하는 프로빈키아라고 불렸는데 지금의 프로방스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 로마사 이야기는 3번에 걸친 베이이 전쟁과 갈리아인의 침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